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또다시 지루한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할 때가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상승으로 갈지, 알트코인 중 어떤 게 폭등할지 지금이 매수 전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5월 18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옆으로 길게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차 부근에서 계속 캔들로 밑으로 마감이 안 되고 지켜주고 반등 쳐주고 계속 하는 무빙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반등 칠 때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자리, 그 다음에 또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자리, 그럼 보통 이런 자리들이 지금 현재 눌려주고 상승 나왔을 때 돌파가 돼야 하는 자리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돌파가 돼준다고 하면은 106K까지는 조금 손쉽게 뚫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06K까지 아직 한 번밖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쉽게 또 저항이 걸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여기에서 이 106K가 아니라 여기에서 강력하게 거래량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래량과 함께 발산돼준다면은 조금 쉽게 뚫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승하고 늘어지고 나서 쉽게 돌파하고 109K까지 좀 찍어주는, 109K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이전에 최고점 라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눌려주고 그 다음에 무빙을 좀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봉이든 뭐 4시간 봉이든 보면은 한번 상승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 나왔죠. 2번 상승 나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상승 나왔죠. 제가 텔레그램 브리핑 방에서도 상승은 3번 상승이 정배다,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정배다. 근데 4번 상승 시도는 차트에서 드문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파동이나 패턴을 보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실 거예요. 3번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다 보면은 보통 이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 올리고 옆으로 늘어지고 나서 방향성, 1번, 2번, 3번 올리고 늘어지고 나서 방향성, 여기서도 1번, 2번, 3번 올리고 늘어지고 나서 방향성, 여기도 3번 올리고 늘어지고 나서 방향성, 여기서도 1번, 2번, 3번 올리고 4번까지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늘어지고 나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갖고 늘어지고 나서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시간봉이나 그런 봉들을 봐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는, 여기를 뭐 시간봉에서 실시간을 좀 넣은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좀 상승의 비중을 좀 더 두는, 아니면은 제가 말한 1차가 뭐 이탈 되었을 때 이제 하방에 대한 좀 관점을 많이 본다는, 이런 관점들을 조금 쌓아주면서 실시간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삼각 수렴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보통 이 삼각 수렴 추세라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삼각수렴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삼각 형태에 대한 수렴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이 끝에 닿는 기점으로 중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지금 계속 중단에 지지받고 했어요. 이 중단에서 계속 반등을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지받고 반등치고 한번 밑으로 뚫리고 1차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갔을 때 한번 눌려주고 다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받고 하다가 지금 이전에는 계속 1차를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을 쳤기 때문에 보통 중심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치에 위에 있으면은 상방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기준치 아래에 있으면은 하방을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지금 수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이틀 정도 남았네요. 끝에까지는. 근데 수렴 구간이 이전에는 크게 변동성이 움직여지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수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변동성은 더더욱 적어질 것이고, 수렴의 끝에 다다르면은 방향성이 터진다. 방향성이 왜 터질까? 수렴 기점으로, 자, 수렴에서 여기 하락에는 이전과 같은 비슷한 퍼포먼스 거래량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후 방향성은 거래량이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거 거래량을 보면은, 자, 눌려주고 한번 터져주고 올라가다가 한번 수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한번 수그려주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그래갖고 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포텐들이 터진다. 여기서도 이러한 수렴을 만들어주는데 계속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텐이 터졌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수렴을 만들어주다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포텐 터지는. 근데 이 포텐이 위로 터질 것이냐 아래로 터질 것이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각수렴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수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엄청 쉽죠. 차트 하방으로 돼서 여기서 놀아주고 있다, 거의 끝에쯤에서. 그러면은 하방 기준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면 되고, 상방으로 계속 옆으로 늘어지고 있다면은 상방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을 이렇게 상방으로 좀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렴이라고 해서 돌파한 다음에 계속 쭉 가진 않죠.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들어올 가능성이 왜 들어올 가능성이냐면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이전과 높게 터진다면은 상승으로 유지되지만 높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안으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크들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차트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를 좀 설명드렸어요. 자, 비트 조정 나오고 도미 조정 같이 나온다. 지금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도미너스 차트예요. 자, 쭉 내렸죠. 도미 조정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트 회복세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알트코인 시장만 봐도 자, 업비트 보면은 뒤지게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트들이 막 10% 내외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왜 올라가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도미넌스 올라가는 게. 알트가 불안해서 계속 알트 10% 넘기면은 막 다시 빼고 또 올라가면 다시 빼고 계속 이러한 불안하는 패턴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거 시드 갉아먹는다. 안 되겠다. 비트 들어가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투자자가 왔는데 이 새로운 투자자가 알트코인을 안 사고 비트부터 건듭니다. 보통 여러분들 투자를 처음 할 때 아, 난 도박해야지 이러고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비트코인을 먼저 사요. 왜? 제일 안전하게 일단 매매를 처음에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솜 듣고 온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은 그만큼 또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알트 회복세가 약하게 조금 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건강한 신호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 회복세에 간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비트 랠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비트가 상방으로 또 가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면은 이제 전환되는 그림을 봐야 해요. 근데 비트 랠리 한다 해서 알트 피날레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알트 피날레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아, 이거 됐네? 그럼 랠리 그 다음에 알트 피날레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회복세하고 랠리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피날레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반복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반복하면 뭐다? 여러분들의 시드가 녹을 수 있다. 왜? 알트 회복해갖고 샀는데 비트 랠리 치니까 알트 또 떨어지고 있어. 조정세죠. 알트 조정 나오고 비트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 또 조정 나오니까 알트 또 올라가.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를 역으로 만약에 타시면은 시드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챈 다음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뭐 일단 저는 뭐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라 생각합니다. 도미넌스가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한번 반등을 쳐야 되는 구간인데 끝까지 내려가면은 이때는 알트 지금 엄청나게 상승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도미넌스가 일정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빠질 때는 막 알트가 몇십 퍼센트 막 30% 40% 막 올라가는 비싸면서 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알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요 도미넌스가 며칠 올라가는 사이 알트가 어때요? 10% 올라가면 다 빼버리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하죠. 차트를 보면 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 중요한 거 요약해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에 대한 기준을 잡자. 아래 위에 기준. 그리고 뭐예요? 실시간 대응으로 하자. 그리고 거래량 같이 체크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흐름을 타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뭐다? 알트 조정세가 나올 수 있으니 비트코인 랠리 후에 알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때 이제 알트를 전후에 따라서 조금 담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평선을 21선, 61선, 121선을 켜놨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세계 이평선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리자면은 이 소닉 SVM이랑 주피터랑 차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뭐가 다른지 분석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떡상 코인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해석대로 맞고 틀림에 따라서 틀리면 지워나가고 맞으면은 더 보완하고. 지금 밈코인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저는 밈코인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웜홀 막 이런 것도 괜찮죠. 일단은 밈코인을 좀 제외하고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스는 올린 것도 다 뺐어요. 바닥 여기 기준으로 한 62% 상승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28% 하락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비트코인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일단은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흐름들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평선 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21선, 여기 61선, 여기 121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여지는 차트들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근데 그런 코인들이 이렇게 많진 않죠? 여기도 아까처럼 안 되었고 근데 그나마 웜홀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바나는 아니죠. 자, 세타 토큰 첫 번째로 세타입니다. 한번 쭉 찾아볼게요. 카우 프로토콜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전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치면은 121선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데에 딱 저항 맞은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ን트 괜찮아 보입니다. 이걸 줄여서 스ን트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인젝티브 괜찮아 보이고요. 세타 토큰도 아까 뭐 세타 모식이랑 세타 PL이었나? 세타 PL 한번 봐볼게요. 둘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PL이 더 가볍습니다. 토큰보다. 얘는 3,600억, 토큰은 1.2조 원. 근데 흐름은 토큰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시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 코인.
요거 무슨 애니메이션 NFT 코인이었나요? 그렇죠. NFT는 아닌가 보네요. 애니메이션 무슨 관련된 코인인가 봅니다. 트럼프 코인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밈 코인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해요. 지금 흐름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좀 많기 때문에 STP 괜찮아 보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보세요. 상승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졌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좀 답이 나옵니다. 현재 차트는 어떻게 갈 것인지. 폴카닷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 빨간 물들만 한번 다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이 이 정도. 솔라나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빨간 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지금도 7개 정도 있으니까. 웨이브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캐시를 댓글에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비트코인 캐시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이것도 주봉 마감이 오늘인데 주봉 마감은 좀 잘 되면 좋았는데 그래도 뭐 일봉에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보통 이런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눌리더라도 쉽게 안 빠지는, 좀 패닉셀이 안 나올 수 있는 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쭉 빠지면은 같이 빠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 혼자서 쭉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상패 뭐 안에 그런 문제들 그런 게 또 있지 않는 이상 차트는 좀 건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 토큰, 스은트, 인젝티브, 애니메 코인, 트럼프 코인, 그다음에 STP, 그다음에 솔라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쭉 있고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브리핑 드릴 때 여기 링크 타고 여기로 오시면은 브리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황 한눈에 브리핑 보시고요.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저한테 뭐 계속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디 스터디나 멤버십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링크 다 있으니까요. 한번 오시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